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8일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미일 동맹을 한층 격상시킨 외교 총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꼽았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일 관계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사사카와 평화재단 연구위원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구상했던 협력의 네트워크를 실현해낸 것이 아베 총리라고 말했습니다. This idea of networking alliances that is something the U.S. had always hoped could happen. I think he made it happen more than others, and the concept of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the U.S. certainly embraced. And 쇼프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가 열린 바다라는 긍정적 비전을 제시해 민주진영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법 기반 질서를 옹호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의 추진력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력체 쿼드를 탄생시켰다며 일본의 위상도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He really put Japan in the international map as the incredibly strong advocate for liberal international order. 제임스 준월트 미국 일본 협회 이사장은 아베 총리가 미국과 일본 간 화해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Obama went to Hiroshima and participated in ceremonies, memorializing all those civilians who were killed, and then he came to Pearl Harbor again with President Obama and. 또 총리 시절 일본인 납북자들의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점도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약점으로 지목됐습니다. Th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suffered during that time, and it's not just because of him, but he did not put the same kind of energy, I think, into that relationship as he did with Australia, India, othe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he U.S. 아베 전 총리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지만 북한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8일 차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페루 출신의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신임 보고관의 최우선 과제로 북한 정권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인권 상황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50차 정기이사회 마지막 날인 8일 페루 출신의 국제법 학자인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학 교수를 새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보고하는 최대 6년 임기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수준이란 보편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책임 규명이나 실질적인 인권 개선 기미가 없어 새 보고관이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살몬 신임 보고관이 가장 먼저 코로나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that doing to the people that are there, and how is that mak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more difficult because of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the stricter limits on travel.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on the human rights is even worse.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북한 정권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 등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주요 정보원 역할을 해온 탈북민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 조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데 있어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새 보고관이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김정은의 요란한 핵미사일 개발 등 무력 시위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등한시한 만큼
살몬 보고관이 이런 구도를 바꾸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She will have to continue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North Korea's vast system of political imprisonment. She will have to investigate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North Korea and in North Korean refugee transit and end destination countries.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내부 통제 강화 조치와 외부 정보 차단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고립과 처벌 확대, 중국 시진핑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에도 살몬 보고관이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담당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7일 창설 72주년을 맞아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기념식 소식을 알리면서 라케모라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부 최연소 장병인 데이비드 리브 일병 등 4명과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과 함께 6.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도착해 싸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임무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이 북한의 한국 침략을 공인한 후 창설됐다며 이는 유엔 체제 아래서 집단 안보를 위한 세계 최초의 시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 83호와 84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법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쟁기간과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재건기간에 22개 나라가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투병력이나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8일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올해 북한 정권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으며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의 대화와 외교 복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무모한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대북 인권단체가 지난해 협약을 맺고 출범하기로 한 첫 민간 지원 탈북 난민 재정착 시범 프로그램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탈북민들의 탈출길이 막히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시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보이스의 현정 대표는 7일 VOA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와 중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이동 제한 등 여러 규제로 탈북민들의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고 탈북민들의 이동이 개선돼 계획대로 탈북민 5가족을 맞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보이스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와 공식 협약을 맺어 정부의 행정 지원 속에 2년 안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민 5가족을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와중에 이례적으로 주민 통제를 담당하는 당 말단 간부들까지 불러 대규모 정치 행사를 연 것은 통제 약화에 따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VOA에 북한이 김정은 주재로 최근 닷새 동안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특별강습회를 개최한 것은 북한 내 사회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민심 이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도
북한 정권이 지속해서 기강과 규율 확립을 강조하고 최근 공안기구 수장을 모두 교체한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정권이 최근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 등을 계기로 한동안 쓰지 않던 미제국주의라는 말을 써가며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 결속을 다져 향후 대미 갈등 국면의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수순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